지금 질문해준 얘네 먼저 다 풀어주도록 할게. 903번 피세요. 잘 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fn이라는 게 알파 n승 베타 n승인데 중요한 건 여기 n이라고 써 있는 곳에 선생님이 만약에 2를 대입하면 n이라 써 있는 모든 곳에 2를 동시에 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n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통째로 n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n에다 뭘 넣어야 된다고? n 플러스 2를 다 같이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자체가 알파에 여기가 뭘로 바뀌어 있겠어? n 플러스 2겠지. 플러스 베타에 n 플러스 2승이겠지. 그리고 얘는 이 fn 대신에 n 플러스 1을 n에다 넣은 거잖아. 여기 n에 n 플러스를 넣은 거지. 그럼 여기 n에 써 있는 곳에 다 n 플을 넣어서 근데 얘는 3배를 해주라 했지. 그 다음에 더 해주래. 그러면 필기해 주세요. 얘랑 이거는 3배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이 자체인 거야. 얘가 얘지. 근데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거 할 때도 알려주고 중학교 거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2차 방정식에 적어주세요. CF. 자, 이건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줬던 건데 필수 암기. 2차 방정식의 근을 알 경우 몇 가지 풀이 중에 3가지 중에 풀이를 선택을 해서 풀라했지. 다 외웠어? 1번이 뭐 쓰거나 근과 계수 관계를 쓰거나.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이 a분의 c라는 얘를 쓰든가. 유림이 두 번째 뭐 있었어? 대입하거나. 이거 대입은 선생님이 근데 3번에서 알려줬지. 대입을 하거나. 뭐 있었어요? 방정식을 세우거나. 방정식 세운다는 건 뭐야? 최고차 계수를 a라 해놓고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세운 방정식이 이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간 2차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럼 요거에서는 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이게 마치 뭐 같아 보여? 뭔가 알파 베타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지금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성립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왜냐면 알파 베타 이거 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고 있었을 때 접근을 3번 대입해서 풀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알파 베타 대입하면 성립된다, 안 된다? 그럼 알파 넣으면 어떻게 돼? 얘잖아. 이게 성립되는 거고 베타 넣어도 이게 성립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알파 n 플러스 2승하고 얘로 묶으면 어떻게 돼? 아니면 알파 n승으로 묶어보자. 알파 n승으로 묶으면, 자, 알파 n승으로 묶으면 얘랑 얘를 알파 n승으로 나눠서 여긴 알파의 제곱 들어오고 여긴 뭐 들어? 3알파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유림이 뭘로 묶으면 되겠어? 똑같이 베타 n승으로 묶어줘. 근데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는 베타에 제곱 플러스 베타 3베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묶어주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 서인이 얘하고 얘하고 뭐해? 똑같지. 근데 얘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넘겨서 얘를 그럼 2로 봐도 되고 여기 마찬가지지.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도 이거 2항에서 얘를 2로 봐도 되겠어? 그럼 얘가 2알파 n승 플러스 2베타 n승 이렇게 된 거지 얘들아. 그럼 이거 2로 묶어서 알파 n승 플러스 베타 n승이라 봐도 되지. 근데 이 자체를 뭘로 표현하라 했어? 뭘로 나타내래? f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며.
근데 fn이라는 게 원래 얘가 fn이지. 그럼 이게 뭐야? 그냥 그대로 fn인 거라서 답이 EFN이다. 3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 자, 답은 이제 냈는데 중요한 게 뭐였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근을 알 경우 근계 쓸 거야, 방정식 쓸 거야, 대입할 거야를 생각을 해서. 됐어? 자, 그 다음 911번 피세요. 이거 누가 물어봤어? A가 F2부터 F999까지를 곱하라 했지. 그러면 일단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유림이 여기 n에 몇 대입한 거야? 이거 처음 거. 그럼 내가 n이라 써있는데 다 2를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F2라는 건 뭘로 바꾸면 돼? 2제곱 빼기 1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F3은 이거겠지. 이렇게 해서 F4는 이걸 거고 다 곱하라는 거예요. 999까지 대입해서. 근데 이걸 설마 다 계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지? 근데 딱 봐도 이 분모가 얘들아 제곱 빼기 뭐야? 1인데 1도 제곱으로 봐야 되지. 1의 제곱으로. 그러면은 뭔 공식?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되지. 합차 공식. 그럼 얘는 2 빼기 1, 2 플러스 1 써도 되겠어? 얘는 3 빼기 1, 3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 놓고 나니까 유림이 잠깐 얘들 다시 봐봐. 여기까지 해놓고 그냥 뭐만 한 거야? 분모를 합차로만 쪼개준 거일 뿐이야. 그럼 얘가 몇이야? 딱 합해. 얘가 몇이야? 그럼 얘랑 하나 약분되지. 여기 3이 1승인데 얘랑 하나 또 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다 사라져서 1만 남는 거지. 약분되면. 그리고 얘가 어때? 그 친구가 요거의 차수를 하나 깎아줄 수 있지. 약분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4니까 이걸 하나 또 날릴 수 있지. 4 1승으로. 이해돼?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모양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봐. 여기서 어떻게 사라졌다고? 얘랑 얘 하나 날라가지. 근데 얘 때문에 얘는 다 사라져서 1 되지. 그럼 요거랑 이거를 하나 날렸지. 요거랑 이걸 하나 날렸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남아있는 값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가 1로 다 떨어진 거예요. 약분돼서. 그리고 맨 뒤도 어떻게 돼? 이렇게가 하나 살아남게 되는 거지.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다른 건 다 약분돼서 1 되는 거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항상 대칭되게 사라져. 대칭되게. 맨 앞하고 맨 뒤가 대칭되게. 맨 앞에가 봐봐요. 분모 중에 앞에 거가 살았지. 그럼 맨 뒤에서도 분모 중에 대칭돼야 되니까 맨 뒤에 게 살게 돼. 이렇게 맨 뒤에. 그리고 이건 분자가 1차로 하나 차수가 남았으니 얘도 대칭되어 있어서 차수가 1차 하나 남아있지. 그럼 이걸 다 안 해봐도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분이 쭉 다 돼가지고 한 번은 999 빼기 1, 한 번은 999 플러스 1 분의 999의 제곱이었을 텐데 얘까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맨 뒤에 거 이거 살고 얘는 몇 차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1차로 남아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였어? 여기서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맨 끝에서는 1000이지. 1000분의 몇? 999인 거지. 그러면 이게 몇이야? 500분의 999? 됐어? 이게 A인 거예요. 그럼 A에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900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500하고 500하고 약분돼가지고 99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98 이건 이렇게 된 거지. 적으세요. 그러면 얘 이제 풀어야 되니까 2차 방정식 풀려면 다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지. 인수분해 돼야 한대. 999 1 그다음에 998 1 이렇게 뜯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럼 얘가 0 되는 거는 마이너스 999분의 998이고
얘가 0 되는 건 1이지. 됐니? 그러면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 될 수 있어서 3번이 답이겠지. 적으세요. 자, 다음 913번 할게. 얘는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0-3의 1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거 a제곱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얘들아, 이거의 한근이 얘지. 그럼 또 다른 근은 지금 모르잖아요. 얘도 인수분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근데 여기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a는 자연수다라는 얘 때문에, 자, 얘는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다른 한 근을 뭔지는 모르는 거야. 한 근만 알려줬잖아. 그래서 다른 한 근을 잠깐 그냥 알파라고 놔주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근과 계수 관계 쓰면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2차 계수고 얘가 1차 계수 넣어주면은 몇인 거야? 이거 계산하면 10이지. 근데 그게 얘하고 얘와의 합이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10-3의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10은 이항하면 사라져서 알파가 3의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한근이 3의 2였던 거야.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두 근의 곱 구하면 다른 한근이 3회인 걸 찾았잖아. 두 근의 곱을 하면은 얘지. 근데 그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 계산하면 a가 2차 계수 1, c가 상수하니까 a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a제곱은 여기서 30a 마이너스 9a 제곱이다. 그럼 a제곱 이항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얘들아, 양변을 동시에 a로 나눠도 되나? a가 0이야? 절대 0이 아니야? 자연수니까 0이 아니지 무조건. 그러니까 a로 양변 나눠도 되지. 그럼 10a가 30이다가 되면서 a가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네. 그리고 자연수 맞죠? 적어줘. 그 다음, 자, a 값 찾았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구하라며.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 근의 곱은 또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지. 그럼 a분의 몇이? 여기 a가 2차 계수 1분의 c가 이렇게 돼. 근데 방금 a가 몇이라고 찾았다고? 3이라고 찾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답 나오겠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918번. 잘 봐봐. 얘들아, 얘는 그냥 1차 부등식이지. 그 1차 부등식하고 이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6밖에 없대. 그러면 얘가 만족되는 x를 찾아줘봐. 근데 그거는 우리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1차 부등식 그냥 x 있는 것들 한쪽으로 다 모으고 없는 거 한쪽으로 다 모은 다음에 얘로 양변 나누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지. 그럼 일단 1차 부등식부터 풀어줘봐. 전개하면 5x 플러스 5인데 넘어가면 3x랑 빼져 2x가 되지. 그 다음에 k-5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몇보다 크다? 2분의 k-5보다 크다라는 건 이건 그냥 1차 부등식이 해야. 그 다음 얘를 풀어주세요. 이 2차 방정식. 그럼 이건 또 이제 우리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데,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얘들아 먼저 다 좌변으로 넘기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전개 먼저 해줘.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4x지.
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니? 그럼 여기서 해는 뭐랑 뭐 나와? 6하고 몇? -4지. 근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몇만 돼야 된다는 거야? 6만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이네. 우리가 해를, 이 1차 부등식 해를 선생님 수직선일 때 나타내면 2분의 k-5는 당연히 몇인지 모르니까 대충 찍어놓고 걔보다 크다지 크다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 표시하는 거 알지? 근데 이 안에 만약에 마사도 있고 6도 있으면 어때?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면 마사하고 6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만 돼야 된다고? 6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마사는 이 안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마사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되지. 근데 마사가 유림이 여기에 있어도 겹쳐져 안 겹쳐져? 이 부등식에서는 얘는 해로 포함이 안 되잖아. 얘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마사가 이 값 자체가 마사여도 이 부등식의 해와 마사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마사는 어쩌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마사는 이 2분의 k-5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같아도 마사가 얘랑 같은 값이어도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이 부등식의 해에 마사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돼? 그리고 6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해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6은 얘보다는 어디 위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2분의 k-5보다 6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다는 게 크다는 얘기지. 마사는 어찌해야 돼? 얘보다 왼쪽에 있어. 그죠? 거나 같은 것까지 되지.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K범위 찾으라 했으니까 다 같이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5 다 더해서 K범위 구할 수 있지. 적으세요. 그래서 여기 계산 마3 이거 17. 근데 여기 같아도 되는 거 이해돼 얘들아? 여기는 마사가 여기 걸려 있어도 어차피 공통범위 안 들어간다. 자, 그 다음 9단원 986번으로 가세요. 자, 986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 봐. 이 2차식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돼야 된대. 봐봐, 그럼 얘가, 그지? 어떤 정수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근데 내가 이때 이 정수를 그냥 알파벳 n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다 쓰는 거야. 얘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다. 됐어? 그러면 자, 이 n이라는 건 정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쓴 순간 이게 얘들아 방정식일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근데 이 서인이 x도 뭐여야 된대? x도 정수여야 된다는 거야. n도 정수. 그럼 일단 너네가 이거 이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주면 해를 구한다는 게 x값 찾는 거지. 해. 근데 그게 뭔 수로 나와야만 한다고? x도 정수로 나와야 된다 이 뜻인 거야. n도 정수고 x도 정수인 거야. 그럼 해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 해를 찾는다는 건 다시 한번 얘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안 되면 뭐 한다고? 근공 써야 되지. 근의 공식. 근데 이 근의 공식을 쓸 때 여기가 1차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알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게 정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적어줘. 그럼 얘 자체가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를 정리를 전개해서 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됐어? 그럼 얘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정수 x가 되려면 얘야 어차피 정수지. 그럼 이 루트 값 자체가 정수여야지 정수인 2에서 정수를 더해야 정수가 되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정수로. 그럼 n제곱 마이너스 7이 뭔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제곱 수여야 튀어나오지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들 좀 어려운 게 그 다음 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되지. 근데 제곱수라는 건 얘들아 뭐 1, 4, 9, 16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됐어? 근데 얘가 몇의 제곱일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놔줄게요.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K는 정수면 또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항시키고 7도 이항시켜서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7이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또 n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되지. 합차. 그러면 n플 k n마 k가 7이면 딱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n이든 k든 다 무슨 수들이라고? 정수잖아. 그러면 n플 k랑 n마 k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겠지. 정수 두 개 곱했을 때 7 될 수 있는 경우 몇몇? 1, 7, 7, 1, 마 1, 마 7, 마 7, 마 1. 이거 네 가지 빼고는 더 이상 케이스가 없지, 경우가. 그래서 첫 번째 얘면 어떻게 돼? 이제 다 네 가지 다 따져줘야 돼. 첫 번째 케이스 n 플러스 k가 마이너스 7이고 n마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연립해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2n이 마이너스 8, n이 마 4지. k는 마 3 이렇게 돼. 그러면 n이 마 4고 k가 마 3, k가 마 3. 얘는 n도 k도 다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자, 두 번째 얘일 때도 확인해봐. n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 자, 두 개 더해서 2n이 몇 돼요? 마 8, n이 마 4, k니 3. 자, 그 다음 3번 케이스. n 플러스 k가 1, n 마이너스 k가 7. 이 상태로 더해줘봐. 그럼 이제 n은 4가 돼. 지금 이거 2n이 8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케이스도 구해봐도 n이 4가 나와. 얘들아 4번 케이스도. 그러니까 n은 마4 아니면 4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마4든 4든 여기다 너희 대입하면 마지막에 x 찾으라 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해였잖아, x. 그럼 얘들 여기 n에 4든 마4든 대입하면 이거는 몇 돼 버려? 16 빼기 7이니까 9지 그냥. 그러니까 해인 x는 2풀마 루트 9니까 3이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모두 다 따져봐도 n이 4나 마4라서 해는 2풀마 3으로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수로서. 5 하나, 이거 플러스는 5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 너희가 질문한 것 중에 이 86번이 제일 난이도가 있고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86이. 나머지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 봐봐. 86번 선생님 빠르게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 보세요. 다 집중해봐야 돼. 지금부터 필기할 필요 없어. 봐. 다시 생각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어떤 정수의 제곱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정수의 제곱이 돼, 이렇게 놨지. 그리고 이걸 좌변으로 넘겨서 잘 봐. 이 방정식을 얻었지. 그럼 이거의 해가 x잖아. 근데 그 x도 무슨 수여야 된다고? 얘도 정수여야 되지. 그래서 해를 찾아. 근해 공식을 써서 찾았지. 근해 공식을 써서 찾았더니 얘가 2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수로 나오려면 얘가 뭔 수여야 된다고? 얘가 어차피 정수잖아. 이게 정수면 되지. 근데 n제곱 마이너스 7이 정수이려면 이 자체가 정수이려면 얘가 제곱수여야지. 그래야 루트 벗고 나가잖아. 근데 제곱수는 얘들 1도 되고 4도 되고 9도 되고 16도 되고 25도 되고 수없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럼 n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7 넘어가서 8이거나 넘어가서 11이거나 넘어가서 16이거나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근데 얘들 제곱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무한히 많아. 무한계잖아. 제곱수라는 거는 7제곱 49, 그 다음 8제곱 64 이렇게 많지. 근데 n제곱 자체가 얘네가 되는 걸 다 따지려면 무한히 많으니까 다 못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제곱수 자체를 k제곱이다 이렇게 놔준 거야.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k는 정수다라고 해놔버리면 이제 여기에 1, 4, 9, 16 얘네가 다 나타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얘를 이항시켜가지고 이항시켜서 합차로 이제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7일 때 7일일 때 마일, 마칠일 때 이렇게 네 가지만 딱 따져서 답을 구했던 거. 됐지? 자, 93번 보세요. 자, 93번은 누가 물어봤어? 봐봐. 유림이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포함한 걸로 나타내라는 거야. 선생님 완전 제곱식 포함한 걸로 나타내려면 먼저 뭐 확인해야 돼? 2차 계수가 1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1이 아니라 2 같은 거면 먼저 2로 뭐 해야 돼? 양변 나누고 하지?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럼 바로 그냥 뭐 하면 돼? 상수항을 이항시키면 되지. 이렇게 이항시키고 양변에 몇 더해야 돼?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몇 제곱? m제곱 더했겠지. 그럼 이제 얘는 뭘로 완전히가 돼? x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2m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m이라는 게 여기선 마이너스 3n이잖아. 이해돼? m이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우변이었던 얘가 여기서의 우변인 얘여야 되겠지. 그럼 얘는 m 플러스 10인 거지. 얘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m이 마이너스 3n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립해요? m이 마삼 n이니까 m 자리에 마삼 n 대입하면 되겠지. 그냥 여기다가. 그럼 이게 다 n으로 바뀌었잖아. 여기에 9n 제곱 되고 2배에서 18n 제곱, 3n 제곱 빼서 15n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0은 0. 다 5로 나누고 그럼 n이 마일이거나 3분의 2지. 근데 mn 다 무슨 수야?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럼 여기다 마일 내면 m 값 나와서 구할 수 있지. 필기하시고. 자, 94 보세요. 이거 누가 물어봤어? 얘가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럼 서윤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해 몇 개 남아?
서로 다른 이제 고등학교 거까지 배웠으면 두 실근 나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그렇지 중근. 그걸 우리 한 개 나온다고 하는 거고 중학교 때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중딩 때는 해가 0개 나온다고 하는 거야. 왜?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이 나오는 건데 중학교 때는 허수라는 걸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서인아 1, 2, 3번 케이스 중에 몇 번이 해가 있는 거야? 1, 2번 있는 거고 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해.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q가 0 이상 4q가 25 이하 q는 4분의 25 이하 이렇게. 이건 그냥 해가 같도록 되는 조건인 거고. 자, 유리수인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는 해를 직접 찾으라는 건데 서인 이거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q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해를 찾아? 근해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해지. 근데 그게 무슨 수여야 되는데? 이게 유리수이길 원하면 루트가 남아있으면 무리수지 얘들아.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25-4q가 또 이게 제곱수면 되지. 이해돼? 근데 q가 또 무슨 수야? q는 자연수라며. 그럼 25-4q가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되고 q가 자연수니까 여기다 1, 2, 3, 4 막 넣어보면 되지. 그럼 1 넣으면은 얘가 21이라서 제곱수야? 아니 2 넣으면 8 빼니까 17 안 되죠. 또 3이면 안 되지? 4면 25 빼기 16 되면 9니까 9가 제곱수 맞네. 그럼 q는 4일 수 있겠지. 됐어? 5도 안 되고 6 넣으면 어떻게 돼? 25 빼기 24에서 1이 되는데 1은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q는 4하고 6 이렇게 두 개겠네. 자, 그 다음 95번. 이것도 누가 물었나? 이거는 지금 유림씨 문자가 두 개나 있잖아. 근데 이걸 지금 전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큰 그림을 봐봐. 시계에 주어져 있는 큰 모양을. 그럼 얘를 내가 봤을 때 63하고 21이잖아 하필. 그럼 뭔가 63이 21의 배수고 3배지 딱. 그럼 마이너스 21로 묶어준다 생각을 하면 여기가 몇 x? 그냥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다음에는 뭐 하면 되겠어? 얘랑 뭐 하니까 똑같잖아. 똑같으면 치환하지. 그러니까 얘를 대문자 x로 치환해서 2x제곱 빼기 21x 빼기 11은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그러면 x는 몇 또는 몇이야? 대문자 x가 11이나 정연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대문자 x가 뭐였어요 원래? 3x 플러스 y인데 xy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자연수의 3배하고 자연수 더한 거잖아. 그럼 이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없지. 자연수끼리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3x 플러스 y가 11이어야 되고. 됐어? 그럼 만약에 x가 이제 1이면 어때? y는 이거 x가 1이면 이거 3 넘어가면 8 이렇게 되지. 근데 그냥 여기서는 xy의 개수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고 x가 2, 3까지는 돼. 근데 3에 어떻게 돼? 여기가 12가 돼서 여기 넘어가면 y가 음의 정수가 나오니까 안 되지. x, y 다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몇 세트 나오겠어요? 3세트니까 답이 3개지. 자, 그 다음 10단원의 1062번 피세요. 1062. 자, 이거는 누가 물었어요? 봐봐. 서인아, t라는 건 시간이야, 시간. h라는 건 뭐라 써있어요? 높이래. 그러니까 얘가 땅바닥 지면에서 위로 물체를 딱 쏘아 올리면 올라가다 이렇게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높이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나타내 준 식이라는 거잖아, 이게. 그럼 t가 1이면 서인아, 쌤 t가 몇이면? 1이면 몇 초 후를 얘기하는 거야? 방금 t가
이 초잖아, 초. t가 1이라 했으면 1초 후지, 1초. 그럼 얘를 물체로 쏘아 올리고 1초 후. 그럼 여기다 1 내면 몇 돼? 45m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런 거예요. 딱 1초가 t가 1이 된 순간. 이런 식인 거야, 그냥. 이건 이해했어? 근데 얘들아,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80m 이상인 게 몇 초 동안 있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기 집중, 이걸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여기 80m가 이 정도라고 해봐.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80m를 뚫고 올라가졌지. 그렇다가 다시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떨어지다 보면은 서인이 얘가 80m를 한 번 더 지나가 안 지나가? 또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 높이 자체가 일단 몇 되는 순간 찾으면 되겠어. 80이 되는 순간에 찾아. 이 높이가 h인데 이 h가 딱 80 되는 순간, 그러니까 h에 80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걸 풀어줘. 자, 다 같이 5로 나누고 좌변으로. 서인이 t가 몇몇 나와? 그럼 그 28이 뭐겠어? 그렇지. 처음 80m가 되는 첫 번째가 2초 딱 되는 순간이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 80m 되는 게 8초였다 이걸 의미해. 그러니까 2초부터 8초까지는 몇 초 흘러간 거야? 6초 동안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돼 다들? 그러니까 답이 6초지. 80m 이상인 지점에서 있는 게 몇 초 동안이야. 자, 그 다음에 1089번. 자, 89번 누가 물어봤어? 해를 가져야 된대. 아까 말했지만 해를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쩌면 된다고? 이상이면 된다는 거지. 크면 2개 있고 같으면 1개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있다는 거는 0 이상이면 있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x 1차 개수가 이거 얘들 2배 돼 있기 때문에 짝수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 뭐 써도 되는 거야? 4분의 d라는 거 써도 되지. 4분의 d가 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b'이면 뭐예요? 이 1차 개수를 2로 나눈 거잖아. 2로 나누면 이거 1 되고 이거의 제곱.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b' 제곱이지? 마이너스 a가 여기서는 2차 개수 3, c가 상수항 이렇게. 이게 0 이상이 되도록 적어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다 전개를 하려니까 어때?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그냥 봐. 여기까지 이해했어? 해가 가져야 된다는 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그걸 갖다 식만 세운 거지. 근데 이거를 얘들아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생님 봤을 때는 얘랑 아주 뭐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지. 얘는 1이 더해져 있고 얘는 3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3을 1 더하기 2로 뜯어도 되지. 그래서 공통 부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치환을 해볼게 잠깐. 그럼 얘를 쌤 대문자 x로 치환해봐. 그러면 요게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1 자체를 쌤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얘가 대문자 x의 제곱되지. 마이너스 3배에 여기를 선생님 x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그럼 전개해 주자. 여기 전개. 그럼 이게 플러스 6 되지. 그다음 마이너스 3배까지. 이게 0 이상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2x 빼기 18이 0 이상이다.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건 판별식 0 이상이다 이건 알잖아.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판별식을 썼는데 이 판별식이 너무 더럽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걸 막 다 전개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었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었잖아. 근데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3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플러스 1 플러스 2로 뜯은 다음에 이걸 내가 x로 치환하는 거 알겠어 이거? 거기까지 다 해서 이 식을 얻었지. 근데 이거는 양변에다 마이너스 2를 나눌 수 있지 얘들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틀어져야 되지 이렇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틀어지지? 그 다음 마지막 잠깐만. 이게 서인이 뭐 같아 보여? 6x 플러스 9네 딱? 뭘로 인수분해?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거 핵심적인 거 얘가 제곱했는데 0보다 뭐가 돼? 작거나 같대. 근데 너 생각해봐. 어떤 거의 제곱이 0 이하다. 근데 이게 x가 실수일 때예요. 제곱했을 때 0보다 이하일 수가 있나? 실수의 제곱이? 실수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근데 같을 수는 있지. 그럼 봐봐.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하라고 주면 x가 0이라고 준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봐봐. 이거의 의미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는 얘기야. 올 가시거든. 작을 수는 있어 없어? 실수니까. 실수 제곱했는데 어떻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x가 0이라는 거.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3이 0이라는 건데 원래 x가 다시 뭐였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걸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는 이거 4 넘어가서 마사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3번 보세요. 이건 누가 물어봤지? 이 규칙 좀 봐봐 얘들아. 이거 좀 느껴야 돼. 줄이 몇 개 있어? 한 줄. 몇 줄 있어? 두 줄. 몇 줄 있어? 줄 수는 그러면 늘어나지. 한 줄씩. 근데 얘가 한 줄, 두 줄, 세 줄이지. 그러니까 3단계였던 규칙 좀 봐봐. 몇 줄이야? 2단계였더니 몇 줄이야? 아니 4단계는 몇 줄이겠어? 4줄인 거야. 근데 바둑돌 개수가 늘어나면서 줄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보시면 여긴 몇 개 깔려 있어 한 줄에? 여긴 얘는 이해됐어? 그러면 예서야 n단계를 예측해 보라는 거야. n단계. 일단 몇 줄이겠어? n줄이겠다. 자 이건 이제 이해돼? 근데 여기 몇 개 깔려 있어도 다시 찾아야 돼. 근데 1단계였더니 서인이 몇 개? 2단계였더니 3단계였더니 자 단계 수보다 규칙을 파악해봐. 얘는 4개, 5개, 6개. 1단계 했더니 4개, 2단계 했더니 5개. 몇이 더 커? 3씩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n 플러스 3개 깔렸다 이 말인 거야. 그럼 n 플러스 3개씩 몇 줄 있어? n 줄이니까 총 개수가 이거지. 그게 270 되는 순간 찾아라 이런 거예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70은 빵.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지. 플러스 3 되죠? n은 몇 또는 몇? 근데 얘가 단계니까 음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94번 보세요. 이제 94. 일단 이거는 그냥 이 뜻인데 이것도 t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죠? 그럼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렸대? 8초 걸린대. 그럼 한 바퀴가 몇 미터야? 그럼 얘들아 이게 8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는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8초에 한 바퀴 딱 돌았다는. 그럼 t가 8 딱 대입했더니 몇 대요? 64 플러스 48 해갖고
8, 32니까 96대 한 바퀴야. 이게 96m가 한 바퀴. 됐어? 그러면 몇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찾으래. 그러면 한 바퀴가 96m니까 두 바퀴면은 몇 미터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거의 두 배지. 192m를 움직이면 두 바퀴가 딱 채워진 거지. 근데 그 순간 이 되는 시간 찾으라면 내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얘잖아. 얘들아, 거리.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 거리가 그러니까 딱 몇 되는 순간 찾아야 돼. 192가 된 순간 찾아라 이거겠지. 자, 이건 어떻게 푼 거야? 다시 한 바퀴가 몇 미터인지 찾아. 근데 8초 동안 한 바퀴 딱 움직였다 했으니까 8 넣어서 한 바퀴 찾고 두 바퀴 되는 순간 찾으라며. 두 바퀴는 192m일 거 아니에요, 두 배에서.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 자체가 192 되는 순간 찾은 거고,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t가 12 또는 마이너스 16이니까 12초가 되겠지, 답이. 이해되니? 적으시고. 자, 95번 보세요. 95번에는 여기다가 필기를 같이 소금물의 농도라고 해서 적어줘. 자, 선생님이 적어주는 두 가지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되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두 개 식이 얘들아 이루어져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농도랑 누구? 소금물하고 또 누구? 소금이지. 그러면 너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정보가 세 개야. 농도, 소금물, 소금. 세 개 중 두 개 알면 나머지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구해지는 거예요.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는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농도가 15%짜리 소금물 200g이 있대. 그럼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지. 알고 있는 게 농도랑 소금물이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면 돼. 100분의 몇 돼야 되지? 농도시 몇? 15, 소금물 몇? 200, 그럼 100, 200 약분되지 여기서는. 그럼 얘가 30 되겠지. 그럼 소금은 안 나왔더라도 너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웠지? 그 다음에 셋 중에 두 개 알면 나머지는 하나 그냥 구해질 거라는 거야. 구하면 돼. 구해짐.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소금물 문제는 선생님이 풀라고 하는 대로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소금물 문제는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이렇게 몇 가지 정보? 이 세 가지를 이거를 추적한다 생각하면 돼. 추적.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걸 쓰면서, 이걸 쓰기라고 적어줘야 돼. 얘네를 쓰면 풀 것. 자, 농도, 소금물, 소금 이거 하나씩 세 개만 딱 쓰면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변화되는 걸 쓰면은 그냥 풀리거든. 자, 그리고 풀기 전에 너네 이것도 봐봐. 여기 선생님이 5%짜리 300g 있어요. 집중. 5%짜리 300g. 그럼 이게 소금물의 양을 알고 있지. 농도 알지. 그럼 뭐 구해진다고? 소금의 양은 계산하면 구해진다고. 소금의 양 몇? 100분의 5 곱하기 300이니까 100분의 5, 300 하면은 15지, 15. 됐어? 근데 지금 물어볼게. 여기서 한 컵을 떠내. 잠깐만, 스톱. 한 컵을 퍼내. 서인이 지금 한 컵을 퍼냈어. 한 컵. 물어볼게요. 한 컵을 퍼내면 얘 한 컵의 맛을 생각해봐. 짭조름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맛과 이 퍼낸 거,
있는 그 소금물의 맛이 바뀌어 있어야 돼? 똑같아야 돼, 맛이? 당연히 똑같은 건 당연한 거지. 우리 한 컵 터내서 마시면 원래 거랑 맛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맛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걸까? 농도가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함 정도가 같으니까 맛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컵을 퍼내잖아? 그러면 얘의 농도는 뭐라고? 원래 거의 농도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컵 퍼내더라도 이거 맛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컵 퍼내더라도 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를 알아야 돼. 선생님 알겠어? 그러니까 한 컵을 퍼냈는데 근데 그걸 선생님이 몇 그램 퍼낸지 몰라서 Xg이라고 할게. 근데 걔의 농도가 원래 거의 농도의 또 5%랑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유림이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몇일까? 농도 5, 소금물 X잖아. 선생님이 소금물 아까 이 공식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된다 했지. 여기다가 다 넣으면 어떻게 돼? 지금 농도에다 몇 넣어야 돼? 5%고 여기 소금을 내가 몇 퍼냈어? 그럼 여기 X 퍼내니까 이게 몇이야? 100분의 5X니까 20분의 1X지. 그 안에 소금은 이렇게 있다라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서인이 이거 내가 퍼내면 얘는 농도가 깎여야 된다고 그대로라고? 그대로라는 거. 그 대신 소금물의 양은 내가 여기서 X를 퍼냈으면 X만큼 빠져야 되는 거 맞겠지 이거는. 근데 농도는 안 바뀐다고. 맛이 안 바뀌잖아. 소금의 양도 15g에서 이 퍼낸 20분의 1X만큼은 빼야 되지. 이것만 기억하고 이젠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거 세 가지를 다 쓰면서 추적하면 풀면은 이거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다 적었니? 선생님 푸는 거 보여줄게. 그냥 봐봐. 자, 첫 번째 농도 몇 프로짜리? 20%짜리 소금물 100g. 자, 여기까지 읽고 느껴야 되는 거. 농도 알고 소금물 알지? 그럼 뭐가 자동빵 나온다고? 소금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다 적으라는 거야. 봐봐, 농도 20%, 소금물 몇 그램? 100g. 그 안에 그럼 소금 얼마야?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암산도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라며. 그럼 그냥 20g이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내래. 자, 그럼 여기서 변화가 한번 관찰되는 거야. Xg의 소금물을 퍼냈지. 그러면 서인이 퍼내는 건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할 거거든. 소금물 몇 그램 퍼냈다? 그럼 Xg 이렇게 퍼내라는 거야. 그럼 이 퍼낸 거에 Xg이 있는데 얘 농도 얘하고 뭐 할 거라 했어? 같다는 거야. 퍼낸 거나 원래 거나 맛은 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다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20%. 그럼 이 안에 소금은 얼마가 있는 거야? 농도하고 소금물 20하고 X라고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기 공식에다 다 넣으라 했잖아. 그럼 몇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이거 5분의 1X지. 그러니까 5분의 1X에 소금이 1로 딸려 들어갔단 말이야. 퍼낸 거에. 이해됐어? 그럼 이만큼을 퍼내면 이제 이 원래 거는 농도 소금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근데 서인씨 선생님이 이거 퍼내면 농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거 농도 안 바뀌지 얘들아. 그러니까 20%지. 근데 소금물은 내가 여기서 100g 있었는데 Xg을 퍼냈으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100-Xg이 됐겠지. 소금의 양은 20g 있었는데 5분의 1X를 저기로 뺐잖아. 그러니까 5분의 1X를 뺀 거만큼 있겠지. 이렇게 이해해? 다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변화가 또 감지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 Xg의 소금물을 퍼낸 것까지 쌤이 해놨지. 그 다음 뭐 하래? 그 다음 Xg에 뭘 넣어? 물을 넣으래. 그럼 여기다 이제 넣을 땐 이렇게 표시할 거야. 화살표 안쪽으로. 서인이 뭐만 넣는다고 여기다가? 물을 Xg 넣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물만 넣을 때는 이 상태에서 소금의 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지. 물만 넣는데. 그러면 얘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소금 물의 양은 바뀌겠지. 소금물에다가 물 더 넣은 거잖아. 소금물이 100-X였잖아. 근데 거기다가 X를 추가했기 때문에 플러스 X 하면 이게 100-X에다 플러스 X 하면 그냥 100-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지금은 소금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을 알고 있지. 그럼 요거에 또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농도도 구할 수 있어. 아까 선생님 농도 공식은 이거였잖아. 그럼 소금물분의 소금, 이거 그냥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0 하면은 100은 어차피 약분되지. 이렇게 뭐만 남았다? 20-5분의 1x 퍼센티지인 거예요. 여기 농도가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번째 변화가 다시 뭐라고? xg의 소금물을 퍼냈다가 1번 변화, 그 다음에 2번 xg의 물을 넣었다. 근데 물 넣을 때는 서인이, 물 넣을 때는 소금의 양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소금물의 양은 바뀌고 농도도 옅어질 거 아니에요. 농도 바뀐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 1번 변화 여기 있다가 2번 변화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래?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귀찮아. 변화가 더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이 상태지. 근데 그 상태에서 뭔 짓을 또 하래? 다시 뭐라 써있어? 몇 그램? xg의 소금물을 또 퍼내래. 그럼 여기에서 또 화살표 해놓고 서인이 몇 그램 퍼내라고? 그럼 이거에 얘들아 농도 다시 소금물, 소금의 양을 다 쓰라는 거야. 소금물 방금 xg 퍼낸다 했지. 그리고 이거의 농도랑 얘 퍼내는 거의 농도는 선생님 뭐 할 거라 했어? 같을 거니까 여기 또 20-5분의 1x 상태인 거야. 농도가. 그럼 그 안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셋 중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 어떻게 해? 소금은 100분의 지금 뭐라 했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며. 얘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야. 이 말 알겠니? 그럼 이만큼을 또 퍼내는 거지. 퍼내니까 근데 유림이 쌤 여기서 내가 소금물 퍼내면 얘의 농도는 바뀐다 했어 안 바뀐다 했어? 안 바뀌니까 이건 그대로 20-5분의 1x 퍼센티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일단 소금물의 양은 깎여야 되지. 내가 100g에서 xg 퍼냈으니까 100-x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20-5분의 1x에서 이만큼을 퍼냈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3번이었었고 마지막에 또 뭐 하래? 퍼낸 다음 다시 xg에 물을 또 넣으래. 그럼 물만 다시 xg 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변화돼? 얘는 100 되겠지. 얘는 물만 넣었으니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고. 그럼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자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지? 몇 프로짜리? 이게 5%가 됐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게 최종적인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인 거야. 자 변화가 지금 4번 있었어요. 변화가 이렇게 4번 있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전 거 알겠어요? 자 이걸 다시 해보셔야 돼. 틀린 사람들 차분하게. 그랬을 때 그러면 얘들아 이 농도가 5%고 소금물이 100g이면 이 안에 소금이 얼마라는 거야? 소금은 선생님이 아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하라 했잖아. 몇? 이게 5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는 5다.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딱 세워졌지. 그럼 이거 풀면 되는데 양변에 100 곱하고 시작. 양변에 100 곱해. 그러면 500 되지. 500은 100을 다 분배해줘야지. 20하고 100 곱해서 2000 마이너스 5분의 1x랑 곱해서 20x 100 마지막에 약분되면, 그리고 여기 x가 얘들아 다 곱해줘야 되지. 여기 뒤에서도 이거 조심. 마이너스 20x 플러스 5분의 1 x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500 이항 시켜서 1500으로 바꾸고 다 같이 5배 해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몇 x? 40x지. 마이너스 40x x제곱 마이너스 5배
200x 플러스 7500. 그럼 50, 150으로 인수분해 되시 이렇게. 그래서 x가 50 또는 150이면 되겠다. 근데 x가 150이면 말이 안 돼요. 처음에 소금물이 100g 밖에 없었는데 150g 퍼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50g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고, 이 95번은 이거 꼭 다시 풀어봐요, 여러 번. 자, 남은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고, 지금 남은 게 96번, 99번, 1000번, 1100번. 얘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